이번 주에 알아야 할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무역 정책은 트럼프 정부 때와 같다. 셋째, 페이스북은 제2의 담배 회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시장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최근에 경제 이슈가 무엇냐고 하나만 꼽는다고 물어보면 바로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는데요. 코로나에 물건 생산이 잘 안 되고 운송도 늦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급 대란과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간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런 생각을 일반 투자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먼저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시장에서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연준이 조금씩 물러서면서 투자자들도 이게 물가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증시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선임 고문의 말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시장이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근원 PCE 물가지수가 연말에 4.0%까지 갈 수 있다고 점쳤습니다. 근원 PCE는 에너지와 농산물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물가지수인데요. 연준의 목표가 평균 2% 수준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연말에도 연준의 목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일반 투자자들이 인플레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물가 관련 소식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명만 알 때와 10명이 알 때, 100명, 1000명이 알 때가 다르겠죠? 갈수록 더 많은 투자자들이 물가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무역 정책인데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어떻게 할지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중무역 정책의 얼개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것이 없다고 드러난 것만 보면 그동안 뭘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똑같은 정책뿐이었는데요. 즉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대화를 먼저 해보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운 것인데요. 즉 대화를 해보고 안되면 다음 단계를 선택해보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맺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협정이 사실상 올해 연말에 끝나는 만큼 아마 당분간은 대화를 하느라서 중국과 무역 부분에서의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은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이나 업체들은 한동안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 현재로서는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산업보조금 같은 정책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룰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첨단 IT 기술을 놓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미국과 전쟁을 할 도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대만 문제로 양안 간, 또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분야에서 중국이 양보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낮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최소한의 요구만 들어주면서 계속 시간 벌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는 피하면서 미국산 농산물과 제품을 조금씩 사주면서 파국을 피하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그렇게 중국의 기술 독립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입니다.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이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대표적인 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너무 많은 시간을 줬다가는 오히려 중국에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출시를 강행하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경제계를 넘어 정치계의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현재 페이스북을 담배 회사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니코틴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것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담배 회사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요. 이런 분위기만 보면 페이스북과 빅테크에 큰 시련이 예상됩니다. 각종 규제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실제 규제나 법 개정이 추진되면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테크들도 소송을 걸면서 시간 끌게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도 페이스북 투자에 신중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존의 녹화점 논란에 하나 더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월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